만약 당신이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가 지금 바로 속일 수 있다면, 그건 정의가 될까라고 속삭인다면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챗GPT에게 앞으로 8부작을 기준으로 매회 하나의 악당을 쓰러뜨리되 최종회에서 거대한 정치재계의 공모가 드러나게 전개해주세요. 각 인물의 감정선을 중심으로 한 인간 드라마를 강조해주세요.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길리 노나라는 언제나 웃고 있었는데요. 그 웃음 뒤에는 남들이 모르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길미는 어쩌다 보니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재주는 그녀가 사기극의 설계자가 되는 결정적 원동력이었습니다. 현봉식은 오랜 운반책 경력이 있었는데요. 현봉식은 길리인의 계획을 위해 몸으로 부대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고, 전태수정웅 있는 겉으로는 보통의 사업가 같았지만 속내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 둘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길리인이 웃으면 현봉식이 눈치를 보고 전태수가 한마디 던지면 상황이 재빨리 정리되는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그 평화의 가장자리에 이성민이 승목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성민은 정치와 재계 사이에서 늘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인물이었고, 이성민의 그림자 아래 수많은 약자들이 무너져 내렸었더라고요. 길미인과 전태수, 현봉식은 그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을까 망설였는데요. 망설임은 늘 그렇듯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이렇게 왔습니다. 천명상의 주인 박명신은 표면적으로 소박한 인물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의 돈을 빼돌리는 브로커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미인과 전태수는 박명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은 함정을 꾸몄는데, 그 과정에서 현봉식은 과거 자신이 운반한 물건 하나가 어떤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현봉식은 그제서야 자신의 손에 쥐어진 책임감을 무겁게 느꼈고, 그 감정은 연달아 찾아온 분노와 회한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봉식의 눈빛이 달라지자 길미인도 어쩔 수 없이 더 치밀해졌고, 전태수는 자꾸만 자신의 계산이 사람을 향할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팀 내부의 작은 균열이 보였는데요. 전태수는 자신이 이 사기극에 참여하는 이유가 복수인지 혹은 단순한 흥분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전태수는 어린 시절 한때 무시당한 기억이 있었고, 그 기억이 돈과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을 직시하면서 괴로워했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길미인은 전태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우린 약자를 위한 일이야 라고 말했지만, 전태수는 그 말의 무게를 가볍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이 두 번째 중간 클라이맥스였고, 관객들은 전태수는 언제 무너질까라는 궁금증을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다음 표적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유강일 미상이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유강일은 언론을 뒤에서 조종하는 권력자였습니다. 유강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매니저 미상과 그를 돕는 재경 미상, 배 변호사 미상까지 모두 계산에 넣어야 했습니다. 이때 하준이 연기하는 조성우가 뜻밖의 접점으로 등장합니다. 조성우는 원래 유강일과 얽힌 관계로 인해 마음속 큰 빚을 지고 있었는데요. 조성우의 죄책감과 갈망이 길미인과 전태수의 작전 속에 조금씩 이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성우는 자신이 진 빚을 갚을 기회를 얻는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점점 더 큰 불편한 진실이 자라났습니다. 중간 클라이맥스는 조성우의 고백으로 터졌습니다. 조성우는 자신이 유강일의 비리를 알고 있었다고 드러냈고, 그 비리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정치 자금과 연결된 비자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였고요. 이 고백은 팀의 모든 계획을 흔들어 놓았는데요. 길미는 조성우의 고백을 이용해 유강일에게 치명타를 가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배신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다가왔습니다. 그 배신자는 뜻밖에도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재희 김조아는 처음에는 단순한 협력자였는데요. 그녀의 속마음에는 가족을 살리기 위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한재희는 임광식 권다함이라는 사람에게 얽혀 있었고, 임광식은 명진수 미상과 연계된 더 큰 힘의 일부였습니다. 한재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고, 결국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길미인에게 작은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 정보는 유광일에게 닿았고 그제서야 전태수는 자신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망에 얽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배신의 파장 속에서 왔습니다. 길리인은 배신에 상처받았고 현봉식은 분노로 폭발했으며 전태수는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객들은 누가 왜 배신했나라는 질문으로 화면을 응시하게 되었고요. 그 질문은 곧 더 큰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한재인은 그토록 절박했는가? 임광식은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는 과연 누가 있는가? 특별 출연자들이 여기저기서 퍼즐 조각처럼 등장했는데요. 송지효가 연기한 백화는 한순간의 웃음으로 관객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백화는 평범한 알바생처럼 보였지만 실은 유라 주유소 알바생 유라의 과거와 연결된 중요한 증거를 쥐고 있었습니다. 로운이 연기한 매니저는 표면적으로는 무력했지만 그의 손끝에는 중요한 녹음 파일이 숨겨져 있었고 그 녹음 파일은 국회의원 미상과 연결된 음모를 폭로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작은 인물 하나가 어떻게 전체 판을 바꿀 수 있을지 예측하며 긴장했습니다.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길미인의 내면 변화에서 왔습니다. 길미인은 자신이 즐거워하는 이 사기극이 점점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길미인은 어린 시절 자신이 보고 자란 부조리와 탐욕을 되돌리고자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내는 소음이 생각보다 큰 파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길미인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정의인가? 길미인의 고독한 밤은 관객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다음 회에 대한 강력한 호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코스염 김한종이라는 별난 인물이 나타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는데요. 코스염은 우스꽝스러운 말투로 사람을 교란시키지만 그의 정보망은 놀라울 정도로 촘촘했습니다. 코스염이 제공한 작은 단서 하나가 길미인의 작전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그 단서는 바로 환자의 어머니 미상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어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병원비 때문에 고통받았고 그 고통은 전태수가 한때 무심코 지나쳤던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관객들은 또 한 번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클라이맥스는 공개되지 않은 출생의 비밀의 조짐에서 옵니다. 어느 편지를 통해 드러난 과거의 진실은 누군가의 혈연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누구도 이 비밀이 누굴 도울지 혹은 해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은 명진수와 최은설 미상 사이의 오래된 거래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거래는 결국 국회의원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고 드라마는 점점 더 큰 그림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는 따뜻한 순간도 보았습니다. 길미인의 한숨을 옆에서 받쳐준 이는 이선미였고 이선미는 길미인에게 어머니처럼 다정하게 다가갔습니다. 길미인은 이선미의 손을 잡고 자신이 왜 이 길을 걷는지 잠깐이나마 고백했는데요. 그 장면은 관객들이 길미인을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전태수는 자신의 옛 연인이자 현재의 연결고리인 보라정이주 앞에서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었고 그 소용돌이는 전태수가 인간적으로 무너질지 다시 일어설지 갈림길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클라이맥스는 본격적인 권력의 역습에서 왔습니다. 이성민은 자신을 향한 공격을 감지했고 국회의원과 손을 잡아 법과 수사망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니저와 윤채경 역이 의외의 동맹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동맹은 길미인 일행에게 새로운 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결정적인 반격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관객들은 어떤 선택이 더 큰 희생을 막고 어떤 선택이 더 많은 상처를 남길까라는 질문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회를 향한 거대한 여지를 남기며 이야기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길미인은 자신이 벌인 일의 끝을 보려 했고 현봉식은 자신의 과거를 씻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전태수는 보라와의 갈등 속에서 새로운 결심을 준비합니다.
한재희의 배신이 진짜 배신이었는지 아니면 보호를 위한 선택이었는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유강일의 뒤에 누가 더 큰 손을 쥐고 있는지, 그리고 이성민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도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매 회마다 누군가는 속고 누군가는 속이며 또 누군가는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길미인과 전태수와 현봉식이 만든 이 작은 정의의 기계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지 관객 스스로 묻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매번 더 큰 음모와 더 깊은 인간의 얼굴을 드러내게 합니다. 다음 회에서는 한재희의 진짜 선택 이유가 드러나고 유강일의 뒤에 숨은 정치적 거래의 윤곽이 보다 또렷해질 것입니다. 또한 조성우의 과거 빚이 밝혀지면서 전태수는 극단적인 선택의 문턱에 서게 되겠고요. 길미인은 자신이 믿었던 가치와 현실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가 처음 가졌던 질문, 사기가 정의가 될 수 있나?에 대해 더 복잡하고 아픈 답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